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2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유로존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 12.1% 역성장함으로써 리세션에 빠졌다는 CNBC 뉴스의 유로존 GDP plunged by a record 12.1% in the second quarter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이 대내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경제 성장의 주 동력을 국내 시장에 의존키로 하였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She speeds up China's inward economic pivot in more hostile world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이 그동안 3천만 명 이상의 수혜를 받았던 주 $600 실업수당 추급이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실업자 생계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논의 중이라는 마켓워치사의 $600 unemployment benefit is officially going to expire, but one state is considering reinstating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첨부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8월 2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의 전 부인 맥켄지 스코트가 인종 문제, 기후변화 관련 단체 등에 총 17억 불을 기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중 미국 금융시장 관련 주요 일정 소개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유로존 GDP plunged by a record 12.1% in the second quarter. CNBC 뉴스 보시죠. 유로존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 12.1% 역성장하였습니다. 유로존 19개국의 GDP 통계 작성이 된 1995년 이래 최저입니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3.6% 성장하였기 때문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소위 리세션에 빠진 겁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은요, 독일이 마이너스 10.1%,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12.4%, 프랑스가 마이너스 13.8%, 스페인이 무려 마이너스 18.5%입니다. 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염병의 GDP 파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유로존 경제는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그 진정 여부 또는 반대로 재확산될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경기 부양 조치의 재원 조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지, 그리고 실제로 그 부양 조치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이게 아직 의심스럽다는 거죠. 아래 도표는 세계 주요국의 경제 동향과 전망을 표로 만드는 건데요.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5.0%이어서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IMF가 전망한 올해 중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8.0%로 나와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1분기에 마이너스 3.6%에 이어서 2분기에 마이너스 12.1%, 그리고 올해 연간 전망은 마이너스 10.2%입니다. 일본의 경우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하기 시작해서 1분기에 마이너스 0.6%, 2분기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대체로 마이너스 8 내지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전체는 마이너스 6.8%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하였지만은 2분기에는 플러스 3.2%로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올해 연간 전체로는 IMF가 플러스 1.0%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6월에 IMF가 세계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4.9% 역성장할 것으로 보았지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하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성장 전망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IMF가 다시 한 번 더 각국의 경제 성장 전망과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She speeds up China's inward economic pivot in more hostile world. 블룸버그 통신 보도 보시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 목요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끝내고 나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앞으로 국내 시장 우선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 우선 정책을 영어로는 Domestic Market First Approach라고 표현했군요. 미국 트럼프가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와 관계된다고 생각되네요. 중국의 대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 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중순환 개발 모델이라고 Dual Circulation Development 모델을 제시하였는데요. 경제 성장 주 동력은 국내 시장에 의존하되 그러나 외국 기술과 투자로서 성장을 보충한다. 이렇게 이중 모델을 제시했군요. 중국 경제 현안을 살펴보면요.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업이 많이 생겼고요. 소비가 둔화되고 그리고 민간 투자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분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후아웨이와 ZTE의 차단에 이어서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미디어 앱인 틱톡의 사용도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신장 지구, 남진해해 등과 관련해서 외국의 간섭이 많아지고 있죠. 또한 중국에 의존하는 스플라이 체인을 차단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귀환을 유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대내 여건 변화가 중국이 국내 시장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국내 시장 우선으로 정책을 바꿈에 따라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특히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눈에 띄는군요. 자동차 산업 그리고 드론 산업 등의 육성이 강조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위치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베이두 최근에 개발됐는데요. 이게 미국의 GPS 시스템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네요. 중국 경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외국과는 달리 2분기에 플러스 3.2%나 성장하였습니다. 예상보다 호조를 띄었는데요. 그 요인은 정부 투자 확대, 그리고 국내 신용 확대, 그리고 바이러스 보호 장구가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의 국내 시장 우선 정책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중요한 정책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의 수출 주도 성장에서 이제는 내수 주도 성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이번에 그 대지형적인 그 1대1로 사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3년부터 시 주석 주도로 줄기차게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1대1로 사업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제 생각에 중국은 향후 대외 여건 개선 때까지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1대1로 등 대지향적인 사업을 완화함으로써 미국의 견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내수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느껴지고요. 한국 경제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간재 수출은 부정적이지만 내수재 수출은 긍정적이겠죠. 한국 경제가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600 unemployment benefit is officially going to expire, but one state is considering reinstating it.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주당 $600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공화, 민주 그리고 정부 간의 연장 지급 논의가 합의가 실패됨에 따라서 지난 7월 31일부로 $600 추가 지급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실업 근로자를 위해서 현재 평균 $340 실업수당을 주고 있는데 더해서 자체 자금으로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매주 $600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조치는 지난 3월 경기 부양 조치에 의해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이고요. 최근까지 3천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중 3분의 2는 당초 원래 실업 전에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게 재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왔었죠. 그간 실업수당 추가 지급 논의 사항을 보면요. 민주당의 경우는 지난 5월에 히어로스 액트를 통과시켜서 주 600불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그러나 공화당은 최근 힐스 액트에서 주 $200를 2달간 추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공화, 민주 양당의 의견이 서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현재 미국은 주별로 실업수당이 천차만별인데요. 최고액을 주는 매사추세츠의 경우 주당 1234불을 준다고 그러는군요. 여기에다 지난번 연방정부 자금 주 600불까지 더하면 1900불이 가까운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자 매사추세츠는 재정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많지요. 그리고 주당 1234불을 부담해야 되니까 재정난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편 뉴욕주와 메릴랜드주는 최근에 수당 지급 기간을 각 20주 그리고 13주씩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군요. 향후 협상 전망을 보면은요, 실업자 생계 대책이 그야말로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현재 핵심 이슈가 주정부에 대한 지원 규모 그리고 경기 부양 총액이 된다고 하는군요. 다수가 예상하기로는 연방정부의 추가 지급이 월 600불이 아닌 200불 정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또한 개인 소비 자금이 지난번처럼 1200불 내에서 또 지급될 거라고 예상된다 하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8월 2일 현재 진전사항을 보시죠. 8월 2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762만 8,109명으로서 지난주보다 13.1%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죠. 사망자 수는
68만 354명으로 지난주보다 7.1% 증가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CNBC 뉴스를 보시면요.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각각 하루 거의 30만 명 가까이 1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감염자 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국가별 동향을 보면 여전히 미국과 브라질, 인도의 그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크게 불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가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증가세가 크고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새로 11위로 부각되었습니다. 감염자 수가 일주 사이에 13%를 넘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두 번째 단신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의 전 부인인 맥켄지 스코트 씨가 인종평등 그리고 민주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 116개 단체에 17억 달러를 기부하였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맥켄지 스캇은 작년 말에 베조스와 이혼하면서 베조스가 보유한 아마존 지분의 4분의 1, 당시 아마존 지분의 16%를 베조스가 보유했으니까 그 4%를 받은 겁니다. 당시 시가로는 총 350억 불이고요. 이로써 맥켄지는 바로 세계 여성 부자 2위에 등극하였죠. 근데 이게 아마존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는 600억 불, 우리 돈으로 71조 4,6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맥켄지 스캇은 작년 이혼 직후에 바로 자기 재산의 최소한 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약속, 기빙 플레지에 가입했고요. 스코트는 당시에 본인은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발언했죠. 본인 이름도 맥켄지 베조스에서 맥켄지 스코트로 성을 바꿔버렸군요. 여기서 스코트는 본인의 당초 미들네임이라고 하네요. 스캇은 이혼 후에 상심과 공포감에 들어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기부할지를 생각하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희망에 젖어 있다고 하네요. 좋은 사람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 Week Ahead Calendar. 다음 주 미국 시장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죠. 첫째, 다음 주의 주요 이슈는 기업 실적 발표가 대거 이루어지는데요. S&P 500 기업의 4분의 1이 다음 주에 발표하는군요. 그러나 이미 팜막스 등 대기업은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다고 하네요. 다만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그 다음 주요 이슈는 경기 부양책 논의입니다.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개인 소비 자금을 지급할지 여부 등이 관심사라는 거죠. 세 번째는 7월 잡스 리포트가 다음 주 금요일 나옵니다. 근데 전문가 예상으로는 136만 명이 신규 고용되고 실업률은 10.7%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대치에 하회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6월 중 잡스 리포트에서 6월 중에 410만 명이 고용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야말로 경기 회복, 급속한 경기 회복도 기대하게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136만 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네, 좀 더 상세한 요일별 일정표를 보시려면요. 그 아래 놓는 주간 다이어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